막 남들이 좋아하는 물건을 경쟁자들이 줄어들었다라고 해서 그냥 비싸게 산다라고 하면 그냥 일반 매매 사는 게 나아요. 안녕하세요, 고종원입니다. 서울 경매가 전년 대비 20%가 늘어났다라는 기사 보고 지금 이 시기에 경매 투자자들은 어떻게 포지션을 잡아야 하는지, 이건 기회일지 아니면 위기일지 한번 영상으로 내용 전달해보고 제 생각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뭐 언제나 들리는 말이지만 영끌족들의 물건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경매 건수가 무려 20%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해요. 특히 이제 언제나 영원할 것 같았던 강남 3구도 64%나 늘었어요. 경매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시장의 변화의 신호탄이 될 수가 있고 시장의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짤막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서울 아파트 경매가 왜 먼저 이렇게 늘어났는지, 어느 정도 늘어났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 25년도 1월부터 7월 서울 임의경미 신청만 1869건입니다. 전년 대비 24%가 증가를 했고 강남 3구만 해도 331건이에요. 전년 대비 64%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럼 수치상 왜 이렇게까지 증가를 한 걸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 언제나 나오는 얘기죠. 영끌족 대출 부담 폭증이라는 주제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0년도에는 대출을 2%대로 진행을 해줬습니다. 굉장히 저금리로 대출을 해줬었고 25년도 현재는 3%에서 5% 변동금리가 전환이 된 거죠. 변동금리라는 건 내가 대출을 받더라도 변하는 금리에 따라서 이자를 내야 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찌됐건 내가 20년도에 2%대로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이용을 하고 있다가 지금 25년도가 됐을 때 3%에서 5% 돈을 더 내. 그럼 2%로 빌렸던 거를 5%라고 하면은 거의 2배가 넘는 가격이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의 이자를 낸다라고 하면 지금 뭐 200, 250 이 정도의 금액을 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많은 돈을, 더 많은 돈을 빌렸다. 뭐 예를 들면 300을 이자로 했다라고 하면 지금 뭐 600 이렇게 돈을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영끌 같은 경우는 뭐 300이 아니라 500, 뭐 그때 20년도에 500만 원 이자를 낸다라고 해서 대출을 받았다라고 하면 지금 뭐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이자로 내야 되니까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이런 물건들이 지금 경매로 넘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만 해도 약 50조 원 규모 주담대 변동 금리로 전환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50조 원이 뭐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부동산 규제 강화도 있습니다. DSR 3단계 시행을 했고 대출 총량을 제한을 했어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들이 있죠. 뭐 6억 제한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대출 안 해준다. 그리고 뭐 전입 의무가 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집을 사려고 뭐 갭으로 전세를 사기도 어렵고 6억 대출을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이걸 사줘야 내가 내는 이자를 내고 뭐 손해를 보더라도 나올 수가 있는데 이걸 사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계속 내가 가지고는 있는데 이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물건들 어떻게 돼요? 바로 다 경매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경매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짧게 이야기했지만 주택 시장이 거래량이 완전 급감을 했습니다. 금리가 불확실성하고 그리고 경기 침체 플러스 최근에 일어난 규제까지 실수요자는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어차피 집을 못 사는데 뭐 좀 기다려 볼까? 아니면 좀 한번 상황을 볼까? 내가 뭐 지금 굳이 뭐 사실 비트코인이나 다른 투자 목적의 상품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돈을 못 번다? 아, 그러면 뭐 주식이나 이런 데로 조금 갔다가 코인이나 이런 데로 좀 갔다가 상황이 좀 잠잠하면 오자라고 해서 실수요자가 많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 물건을 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현 상황 자체가 내야 되는 이자는 있는데 이거를 털고 나가고 싶어도 사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경매로 많은 물건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경매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이건 기회일까 함정일까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매번 얘기 드리는 건 있죠. 경매에 물건이 많으면 좋을까? 뭐 사실 경쟁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경매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물건이냐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요. 경매로 나온다고 무조건 싸게 사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낙찰가율이라는 게 80% 이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경쟁률은 줄어들었지만 이거를
본질적으로 경매로서 싸게 사지 못한다라고 하면 절대 장점이 될 수가 없죠. 무조건 매물이 늘어나고 무조건 경쟁자 수가 줄어들었다고 막 좋아하고 입찰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얘기했다시피 분석 없이 낙찰받으면 무조건 물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자금의 여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금에 대한 부분, 특히 대출이 막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명확히 아는 게 중요하고, 어느 정도 장기 관점도 좀 필요합니다. 많은 지금 경매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빠르게 단타, 빠르게 단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저도 사실 경매라는 재테크 방법은 단타가 1번 순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1 번이 되지 않았을 때 2 번과 3 번, 4 번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투자자야 되기 때문에, 이 장기 관점으로 가치가 있는 입지 그리고 실수요도 고려한 매입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전세가율이 만약에 떨어진다. 지금 전세 대출도 받고 있죠. 전세도 대출을 지금 안 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내가 지금 전세로 들어간다고 해도 이 대출이 막혀서 일부 집주인들 같은 경우는 전세금을 올리지 못하니까 반전세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전세가율도 또 하락을 했을 때 보증금 리스크에 대한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도 지금 최근에 있는 빌라 같은 경우는 20년도에 마쳤던 전세금 다 돌려주고 있어요. 왜냐면 전세 보증금 자체 금액 자체 한도가 줄었기 때문에 그때 마쳤던 금액이랑 지금 마쳤던 금액이랑 달라지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내가 너무 무리해서 투자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리스크들은 다 내가 온전히 갖게 되는 거겠죠. 자, 지금 그리고 상황 자체가 고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레버리지 전략도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너무 막 과도하게 레버리지를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수익형 같은 경우는 월세나 상가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돈이 묶일 수가 있고, 또 공실로 됐을 때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관리비도 비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야 되는 이자가 더 많이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금리 자체가 지금 많이 바뀌고 있고 금리 자체가 높기 때문에, 내가 수익형 부동산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에 대한 철저한 수익 계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매 같은 경우에서도 뭐 그냥 싸게만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싸게만 사면 되죠. 근데 어떤 물건을 싸게 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입지가 좋고 학군이 양호하다라고 하면 실거주 수요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 같은 경우 싸게 받는다, 전 고점 대비 싸게 받는다라고 하면 내가 기다릴 수도 있고, 실수요자들에게 팔 수도 있고, 이런 리스크들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매물들은 지금 경쟁자들이 줄어들었다라고 했을 때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물건을 잘 선별하느냐가 경매에서는 거의 구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막 남들이 좋아하는 물건을 경쟁자들이 줄어들었다라고 해서 그냥 비싸게 산다라고 하면 그냥 일반 매매 사는 게 나아요. 어떤 물건, 내가 어떤 가치를 보고 이 것들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겠다, 그리고 사람들은 두려워하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이것들로 해서 싸게 사서 팔 수만 있다면 메리트가 될 수가 있다. 이게 경매의 언제나 기본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방향성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경매 매물 더 늘어날까? 이 질문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24년도 13만 9천여 건이었어요. 11년 만에 최고치라고 제가 작년에 막 영상을 많이 만들었었는데, 25년은 이미 7월까지 13만 3천 건을 돌파를 했어요. 전국적으로 계속 증가 추세가 일어나고 있고, 그러면 기준금리가 내려갈 수도 있지 않냐? 기준금리가 인하 가능성은 얼마나 되냐? 뭐 사실 인하가 될 수는 있지만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DSR, LTV 두 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총량 규제 등은 그대로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전략을 짜보고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경매는 타이밍이 아니라 언제나 분석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급매보다는 급매물의 본질에 대해서 집중을 해라. 급매라고 하면 막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락장에서도 사는 투자자가 진짜 그 가치를 볼 수 있는 투자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냥 좋은 시기도 아니고 마냥 위기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언제나 그랬습니다. 누구는 위기라고 할 때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고, 누구나 다 돈을 번다라고 했을 때 돈을 잃고 위험한 상황까지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 상황을 명확하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부동산 경매 시장 같은 경우는 겉보기에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아직은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가격이 싸다라는 이유만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입지, 수요, 낙찰가율, 세입자 상태까지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어느 정도 장기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물건들도 뭐 10 년이 넘어가는 물건들도 있고 뭐 빌라들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지방 아파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제가 영상으로 좀 정리를 해 보고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물건의 가치를 볼 수 있는 눈도 계속 좀 정리를 해서 요약을 해서 내용으로 계속 전달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어느 정도 되고 물건의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라고 하면 언제나 돈을 벌 수 있는 게 경매다라고 이야기를 좀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